네, 김대훈의 뉴스토크 김대훈 기자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언론개혁 움직임과 관련해 선두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신문의 정치부 박환식 기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양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 수원지방법원 판사,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도 뭐 첫 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원고에는 안 나온 얘기인데 워낙 이제 언론중재법 통과를 하시다가 문자로 남길 정도로 어떻게 극도의 분노를 하셨습니까? 8월 27일 날 그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나머지 거버먼트 세이브 제너럴 굿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 주민들로부터 질책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죄를 하고 다음에는 이런 옳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더 매너 있게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또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또 병가의 상사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잘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얘기 들어가서 자, 미디어 바우처 법안 관련해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법안 설명에 앞서 계기가 된 사건이 ABC 유가부수 조작 사건입니다. 유가부수 조작 사건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년에 정부 광고비로 신문에만 2,500억 정도가 나가는데 제가 조선일보 예를 많이 드는데 조선일보가 120만 부를 찍어내서 한 112만 부 정도가 그 유가부수 돈 내고 보는 독자들이라고 그렇게 신고를 하고 ABC협회가 그걸 인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돈이 거기 들어간 건데 그게 다 허위이고 조작이고 라는 것을 저희가 밝혀냈죠. 말씀하신 대로 그 조선일보와 그러면 ABC협회를 또 고발도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가수사본부 반부패 담당하는 분들한테 모든 자료를 다 주었고요. ABC협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양심 선언을 하신 그 전 사무국장이 또 피해자 진술 같은 참고인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은 아마 그 신문 대금이 들어오는 지국 혹은 그 언론사 조선일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곧 진행이 되면 사실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의 좀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디어 바우처 법안, 그러니까 언론 영향력 평가 법안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부가 ABC협회 기준에 의한 부수에 의해서 1조 되는 광고를 임의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한 분당 2만 원씩이라도 드리면 국민들께서 마음에 드는 기사라든가 마음에 드는 언론사에 자기가 받은 바우처를 드리는 거죠. 언론사가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경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해서 정확한 비판 기사라든가 또 탐사 보도 이런 걸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그걸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시면 언론사, 특히 중소 언론사 분들은 정말 그 정치인의 부정부패 또 경제에 모순되는 그런 점들을 과감하게 보도해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갖고 사회를 좀 더 맑게 만들 것이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프로듀스 101처럼 국민에게 직접 평가를 내리게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러면 국민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은 좀 어떨까요? 언론진흥재단 보고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일단은 가짜 뉴스를 밝히는 진짜 뉴스에다가 바우처를 주겠다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치인의 부정부패, 기업의 부조리 그런 데다가 바우처를 주시겠다. 그다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에다가 주겠다. 네 번째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젊은이들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언론사 보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집단지성은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런 쪽에다가 이제 주시면 그런 많은 좋은 보도들이 양산이 될 것이고 국민만을 믿고 정론직필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계속 더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사,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기사,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자기 진영에 유리한 기사를 좀 더 후원을 많이 하게 되는 우려점도 있는데, 이런 인기 기사라던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기사, 이런 것들이 꼭 좋은 기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 요즘 문제되는 유튜브 방송처럼 좀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좀 강화하지 않나라는 좀 우려도 많이 제기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기의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생각에 따라서 이제 보수나 진보로 극단으로 몰릴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는 이제 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마이너스 바우처라는 거를 설계를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하고 싶은 이유가, 아주 자극적인 기사가 실려서 보수 쪽 분들이 모인다고 하면 거기에다가는 진보 쪽인 분들이 마이너스 바우처를 준 것이죠. 이거는 사실과 다르고, 그다음에 너무 편향적이고 자극적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바우처를 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거의 제로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극단의, 뭐 진보도 마찬가지겠고요. 극단의 정치적인 이념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려는 아주 자극적인 낚시성 기사나 보도는 줄어들 것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중용의 그런 것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반드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범적으로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뮬레이션이라고 죠 쉽게 말하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역구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1년 4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데 되게 길어 보여요. 제가 김성우 의원님 얘기를 최근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좀 이른 점이 있겠지만 스스로에게 점수, 평가를 준다면 얼마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태로는 50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수원 대도시 만들겠다 한 거 처음 하자마자 대도시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알찬 과실을 담아가는 재정분권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더 할 숙제는 남아 있는데, 어쨌건 1호 공약을 통과시켜서 정말 너무 기뻤고요. 신수원선, 북수원선이라고 하는 인덕 동탄 그것도 이제 곧 착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장안구에 실내체육관 또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가 꽤 많았는데, 되게 1년에 한두 개 정도 해주는데 작년에 이재정 교육감님이 7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장안구는 이제 실내체육관과 급식시설이 거의 완비가 다 됐고요. 다 됐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그런 보람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몸은 힘들지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선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북수원 4차 산업 융합 클러스터 조성, 이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이재명 지사도 만나서 이제 협조를 요청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큰 계획이다 보니까 이제 당장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문제는 수원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랑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분양에 대해서도 좀 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서, 그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숙고를 한 다음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고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네,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따라서 동원고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저희 경기신문에서도 몇 차례 이제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시면서 방음터널 설치를 계속 요청했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현재 이제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네네. 사실은 동원고가 개교하고 학생들이 등교하고 나서 영동고속도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이니까 가능했지, 지금 같았으면은 난리가 났을 텐데, 근데 이제 동원고 졸업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지만, 하도 시끄러워서 학력고사라든가 수능을 학교에서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학교 가서 볼 정도로 그 찻소리가,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거를 지금까지 참고 동원고 재학생 졸업생들이 지금 견뎌 오셨는데,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 도로공사랑 단판도 짓고, 뭐 아무튼 계속 도로공사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지금까지는 학교는 55데시벨 이하면 뭐 도로 소음이든 또 다른 소음도 참도록 했는데 근데 55데시벨이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용역을 줘서 그거를 최하 50데시벨 아래로 저희는 가능하면 45데시벨 이하로 떨어뜨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떨어뜨리면 도로공사에서 그럼 방음 터널을 만들겠다. 그거대로 진행이 되면 영동고속도로에는 동원고 주변에 방음 터널이 생길 거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동차보다는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더 중요하죠. 미래를 하는데 잘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어른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나 또는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안 구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원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제 쉼없이 일을 해왔는데요. 더 큰 장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 이 힘을 정말 중앙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심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장안의 아이들, 청년들이 장안을 떠나지 않고 장안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질책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 더 좋은 소식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김대훈의 뉴스토크 지금까지 김승원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미디어 바우처법에 대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 느낌은 굉장히 진실되고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우리 김승원 의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힘을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 경기신문도 김승원 의원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